지금 우리가 프린트해서 이제 오늘이랑 토요일까지 하면 끝날 거거든요. 무슨 프린트가 125쪽까지 했었고, 혹시 125쪽까지 풀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었니? 질문 없나요? 빨리 꺼내. 야나 이제 통계 프린트 봅시다. 125까지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126으로 가서 표본, 모집단과 표본으로 가볼게요. 자, 모집단과 표본. 일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그 다음에 표본은 그 모집단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든 작은 그룹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뭐 호원고 3학년 확통 점수를 모두 조사한다. 호원고 3학년 확통 점수를 모두 조사한다. 그러면 모집단이 이제 호원고 3학년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야. 호원고 3학년 전체가 모집단인데, 근데 호원고 3학년들의 점수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조사한다. 뭐 호원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다 호원고라고 생각하면 다 뭐 여기 9명 있잖아요. 그럼 요 교실에 있는 9명만 딱 뽑아가지고 조사한다. 그럼 여러분 9명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야. 모집단은 호원고 3학년 전체가 모집단인 거고, 근데 그거를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만 조사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집단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우리 교실에 있는 9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 9명만 조사한다. 그러면 그 9명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근데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죠. 그쵸? 여기 있는 9명 말고 저기 다른 교실에도 호원고 학생 9명 모아놓으면 걔네가 또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고, 또 다른 9명 모아놓으면 걔네도 또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고, 표본은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집단에서. 자, 그럼 그랬을 때 모집단을 전부 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수조사 뭐 있을까? 6월 3일날 뭐하니? 선거. 대선하죠, 대선. 네. 대선. 대선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찍은 표들을 다 어떡하니? 뭐하요? 다 일일이 검사 다 하죠, 하나씩. 그게 바로 무슨 조사야? 전수조사인 거야, 전수조사. 모든 표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근데 투표할 때 보면 출구조사라는 거 하죠? 뉴스 보면 출구조사라는 말 나오죠? 출구조사가 뭘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만 골라가지고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밀 투표. 비밀 투표인데 그 출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몇 명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구 조사한 사람들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 출구 조사 당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표본이 되는 거야, 그치? 표본. 그래서 먼저 그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뭐 이재명이 몇 프로 나왔구나 이걸 미리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진짜 결과는 이제 전수조사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요. 몇 명의 표본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건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돼야 돼. 예안아, 그리고 또 이따 또 물어보면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또. 아니. 자꾸 그런 거는 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하고 수업 시간에는 내가 설명하는 걸 듣는 거야. 19살인데 아직도 몰라? 문제 푸는 거는 혼자 하는 거고. 안 돼요. 아까 제가 물어본 거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봐, 집에 가서.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랑 같이 하자. 알았지? 프린트를 꺼내라고, 통계 프린트를. (125쪽) 아니 130쪽이다. 130쪽 펴. 130쪽.
있긴 있죠. 제가 없어. 아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없어. 근데 왜 없지? 안 꺼낸 적이 없는데. 없다고? 아니 이거는 전해주신 거잖아. 이거. 그 통째로 다 있는 거잖아 그게. 아 이거 맞아? 여기서 130쪽을 펴보세요. 자, 표본의 크기 이거 자주 나옵니다. 요거 표본의 크기, 표본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상황을 보고 한 번씩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하냐? 신생아의 혈액형 검사. 혈액형 검사를 띄엄띄엄 하면 될까? 태어나는 모든 애들 다 검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조사가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의 당도 얼마나 맛있냐, 얼마나 다냐 이걸 조사하는 건데 이걸 모든 과일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랜덤으로 몇 개 뽑아가지고 조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이것도 모든 집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몇 개 가구만 뽑아서 조사하죠. 이것도 표본 조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 얼마 안 남았다, 그지? 병무청 신체 검사, 이것도 띄엄띄엄 하면 안 되지. 전부 다 몇 등급인지 매겨야지, 그지? 전수조사. 그 다음에 5번 아까 얘기했죠? 출구조사는 대표적인 표본조사죠, 그쵸? 표본조사. 5번은 표본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개의 공이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모집단이에요. 요렇게 공 5개 들어있는 요게 모집단이야. 근데 이 모집단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임의로 꺼낸대요. 어쨌든 2번을 꺼내는 거니까 표본을 뽑는데 성빈아,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겠다는 거야? 공을 2번 뽑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처음에 뽑았을 때 1이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뽑았을 때 3이 나왔어. 그러면 1, 3 요런 표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한 개씩 공을 2번 꺼냅니다. 그랬으니까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 거야. 그런데 뽑을 때 복원 추출을 할 수도 있고 비복원 추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복원이 뭐죠? 내가 한번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거지. 그럼 복원 추출을 할 때는 앞에 나왔던 공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야, 그지?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순열이니까 중복 순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파이 2가 되는 거고, 준영아 5파이 2가 얼마야? 25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7번은 비복원 추출이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번 공을 뽑았으면 두 번째는 절대 1번 공이 안 나와.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그냥 순열이 되는 겁니다. 5개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중복이 허용이 안 되니까 5P2가 되는 거고. 민재야, 5P2는 얼마지? 20, 그치? 20 요렇게. 그러니까 복원이냐 비복원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뀔 수가 있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어요. 우리 생각하기 좋게 아까 호원고 3 전체, 호원고 3 전체를 아까처럼 모집단 이렇게 볼게요. 호원고 3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실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실에 앉아있는 9명, 우리 교실에 앉아있는 9명을 하나의 표본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모 평균은 뭐겠어? 모 평균. 모집단 전체 평균을 말하겠죠.
그쵸? 그러면 모평균 이번에 호원고 3학년 그 확통 평균 점수 몇 점 나왔어? 37점 나왔더만. 37.1점이 모평균이에요. 호원고 3학년 전체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9명만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해가지고 9명의 평균만 딱 조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의 평균인 거잖아. 그치? 그게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예측해볼게요. 여기 9명 평균 내면 몇 점쯤 될까? 한 45점 되겠네, 그지? 45점. 자,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모평균은 우리가 어떤 문자로 표현하냐면 원래 평균을 나타낼 때 썼던 문자야. M. 이거 원래 평균 나타낼 때 M 썼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M 값이 우리가 원래 써왔던 평균을 나타내는 M, 요게 모평균을 나타냅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은 이거랑 다르잖아. 다른 문자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X 바라고 표현해요. X 바. 그래서 X 바라고 표현하면 여기 앉아 있는 여기 표본 하나의 표본들의 요 표본에 있는 9명 점수의 평균, 그걸 우리는 X 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표본은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표본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한 덩어리라도 표본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M 값은 하나지만 X 바 값은 어때요?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9명 표본 평균 구해보면 이거는 45점인데 저기 앉아있는 9명은 표본 평균 구해보면 50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표본마다 다 달라. 그치? 자, 그리고 모평균이 있으면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도 있겠죠? 모분산. 우리 원래 분산을 지금까지 어떤 문자로 표현했었지? 분산 나타낼 때 VX라고도 했었고요. 또는 시그마 제곱으로도 썼었죠. 그쵸? 시그마 제곱도 분산이었죠. 그래서 모분산, 우리가 원래 분산을 표현했던 문자 그대로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거고,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뭘까, 민재야? 표준 편차요. 이게 뭐지? 제곱을 없애야죠. 시그마죠, 시그마.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가 사용해왔던 문자 그대로 쓴 거고요. 자, 표본으로 넘어가서 표본 평균은 아까 X바라고 쓴다 그랬죠? X바. 표본 분산도 있을 거야. 표본들의 분산. 여러분 9명만 놓고 분산 구하면 표본 분산 나오거든요. 표본 분산은 뭐라고 하냐면 S, 대문자 S제곱을 쓰고요. 표본 표준 편차도 있을 텐데 표본 표준 편차는 자, 요거는 표본 분산이 S제곱이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치? 자, 표본에 대해서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저 S는요 안 나와요. 안 물어봐. 문제에서 S는 안 물어봐. 표본에 대해서 유일하게 물어보는 것은 X바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X바, S제곱, S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X바가 표본의 평균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도요, 다른 거는 그냥 구하지 마시고 그냥 표본 평균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굳이 뭐 괜히 더 알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만 정확하게 이게 표본 평균이구나 라고 알고 가면 되거든.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13번 위에 있는 설명 한번 봅시다. 13번 위에 보면 자, 지금 2, 4, 6, 8, 10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있다. 그러면 요게 지호야 무슨 집단이야? 요게 무슨 집단? 모집단이지, 그치? 모집단. 자, 그럼 지호야 만약에 여기서 M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M 값은 모 평균이잖아. 모 평균이니까 2, 4, 6, 8, 10 이 5개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야 되겠지.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보면은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평균은 6이에요. 근데 13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모평균이 아니라 이 표본의 평균을 물어본 거야. 그럼 다른 숫자는 생각할 거 없죠? 이 표본 안에 들어있는 2, 4, 6 요 세 개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연희야 2, 4, 6 딱 세 숫자 가지고 평균 구하면 얼마 돼요? 그냥 이렇게 셋이 더해가지고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4가 되겠지, 그지? 이게 표본 평균이고 이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문자가 연희야 뭐야? x바인 거야, 그쵸? 그래서 13번에서의 x바 값은 4입니다, 4. 그런데 자 14번을 보면 모집단은 똑같죠? 모집단은 똑같은데 14번은 그 모집단에서 다른 표본을 뽑은 거죠. 4, 6, 10이라는 다른 표본을 뽑은 거야. 그죠? 그럼 어진아, 이때 표본 평균은 또 어떻게 구하면 돼? 이때 표본 평균은 4랑 6이랑 10이랑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죠. 얼마야? 소수점이라니. 3분의 20이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3분의 20. 그치?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표본, 그러니까 모 집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평균 m이 6이다라는 것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6이에요. 그죠? 하지만 표본 평균은 표본을 이렇게 뽑으면 표본 평균이 4가 되고 표본을 이렇게 뽑으면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되고, 그치? 표본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x바의 값은 여러 개를 찾을 수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요런 게 등장해요. 요런 게, 요런 거. 자, 권준영 씨 읽어봐요. x바가 뭐죠? 표준 표본 평균. x바가 표본 평균이죠? 이거 읽어봐요. 2가 뭔데? 평균. 2가 평균이지. 네. 읽어보라고.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그러니까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지. 그러면은 이 x바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지호야, 이게 뭐라고? 발음이 어렵다. 잘해야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하영아,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연희야,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맞아요.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얘 하나, 이거는 뭘까? 이거. 그렇지. 어진아,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성빈아, 뭐라고 읽는다고? 맞아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읽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잖아. x바의 값은 표본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x바가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표본을 여러 개 만들면 x바 값도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x바 값들을 모아가지고 그 x바 값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 요게 표본 평균의 분산,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값들이 모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관련이 있더라 이거야. 자, 먼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지나 m하고 같아요. m이 뭔데?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자 요게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있지. 모 분산은 뭐였냐면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모 분산이었잖아. 그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 분산하고 똑같진 않고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건데 여기서의 n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의 크기, 그치? 공을 뽑으면 공을 2개를 뽑으면 표본의 크기가 2인 거고 공 3개짜리 표본을 뽑으면 표본의 크기가 3인 거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n값, 표본의 크기로 한번 모 분산을 나눠주면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당연해. 항상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지, 그치? 그럼 방금 전에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으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앞장에 있는 내용은 결국 얘를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이 3가지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가지를 해볼 건데 우선 이 공식을 단순히 그냥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요. 2번째는 이 공식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잘 봐봐. 먼저 단순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거 18, 19, 20번입니다. 봐봐. 18, 19, 20번은 요 3가지를 물어봤어요. 방금 얘기한 EX바, VX바, 시그마 X바 이렇게 3가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좀 전에 EX바는 준영아 어떻다 그랬지? M하고 같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VX바는 어떻다 그랬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N은 뭐고? 표본의 크기였고 자 그리고 3번째로 시그마 X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X바가 뭐예요? X바 4글자야. 표본 평균.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 이거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의 얘는? 표본 평균의 얘는? 표본 평균의 그 표준 편차. 오케이.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하고 똑같다? 그 표본 평균 아니 표본 분산의 평균의 루트 표본 평균의 분산에다가 여기다 루트 씌운 거.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그치? 자,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봐봐. 18번 문제는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자, 은솔아. 18번에서 2x바는 얼마일까? 그쵸? m하고 그냥 똑같은 거니까 20이라고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나 vx바는 어떻게 구해요? 근데 선생님 예. 저번에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저번에 사실 9분의 36 36이니까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vx바가 4면은 시그마 x바는 당연히 뭘까? 누구셨나요? 그러니까 루트 4가 얼만데? 2요 2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내용이 필요 없어. 그냥 요거 3가지 공식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재야 19번에 2x바가 얼마일까? 86입니다. 86이고요. 그 다음에 vx바는 얼마일까? 16분의 16분의 44. 그죠? 12를 제곱하면 144. 이 약분하면 얼마? 무거하겠습니다. 얼마? 9요. 9 그치? 자, 그러면 시그마 x바는 얼마? 아니요. 3 그쵸?
공식만 알면 바로 나오는 문제. 자, 그 다음에 20번까지 답 써볼게요. 20번은 지호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x바는 얼마 지호야? 140. 그 다음에 vx바는 25분의 얼마? 100. 그러면 약분하면 4네요. 그죠? 자, 시그마 x바는 2. 맞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식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진짜로 이 x바가 m과 똑같고 v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이게 진짜 성립을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뭘로 보여줄 거냐면 옆에 16번 문제로 보여줄 거예요. 16번. 자, 16번 봐봐.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에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모집단이 024예요. 모집단이 024인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요. 그럼 일단 표본을 총 몇 가지 뽑을 수 있을까? 준영아 특별한 말 없으면 복원 추출이라고 그랬지? 네. 자, 024에서 복원 추출로 2개 뽑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나올까? 저요. 0, 2, 4에서 어. 2개. 0, 2, 4 3개 중에서 복원 추출로 2개 뽑아. 네.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까? 3, 3파 2 맞습니다. 3의 제곱 9가지 나오겠지. 그지? 자, 우리 그 9가지 표본을 다 써볼게요. 9가지 표본. 자, 봐봐. 0, 2, 4에서 내가 중복 순열로 뽑는 거니까 0, 0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 2 있을 거고, 0, 4, 그 다음에 2, 0, 2, 2, 2, 4, 그리고 4, 0, 4, 2, 4, 4. 자, 이렇게 9개가 크기가 2인 표본을 싹 다 뽑았을 때 뽑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하잖아? 자, 이렇게 9가지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표본이야. 얘도 하나의 표본이고 얘도 하나의 표본이고 다 하나씩의 표본이에요. 그러면 각자 다 x 바값이 하나씩 나오겠죠. 얘는 x 바값이 얼마지? 얘가 하나의 표본이니까 0과 0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잖아. 그지? 0, 0의 평균이면 당연히 평균도 0이겠지. 그죠? 0. 얘 하나. 0, 2의 평균은 얼마지? 1. 0, 4의 평균은 2.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본마다 다 하나씩의 표본 평균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총 지금 자 9개의 표본 평균이 나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애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x바의 값으로 총 몇 가지가 나왔냐면 x바의 값으로 제일 작은 게 0이고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 요렇게 5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0, x바 값이 0이 될 확률. 이건 뭘까, 준영아? 9분의 4. 아니. 9분의 0, 0. 3. x 이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x 바들이야. 아, 9분의 1. 그래, 0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x 바값이 총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0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그럼 x 바의 확률이 9분의 1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지? 요런 식으로 우리는 x 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 성빈아 1은 몇 번 나왔어? 2번 나왔죠? 9분의 2. 2는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죠? 9분의 3. 3이 2번 나왔고요. 4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어진아, 이런 확률 분포에서 평균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확률 분포는 주인공이 x가 아니라 누구야? x 바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x의 평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x 바의 평균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x 바의 평균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한 대 맞아야지. 이거 평균도 못 구해? 안 먹었어요.
표를 저렇게 구해놔. 표를 딱 눈앞에 그려줬는데도 평균을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하는 거였지? 평균 구하는 게 가장 확률 공부의 기본인데 까먹었어요. 위에 줄 아래 줄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 아. 불러. 어떻게 돼? 0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러면은 18이니까 2가 됩니다. 그쵸? 자, 요게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하냐 여전아. 분산 5 빼기 뭐다 분산은? 저거 평균 제곱이라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럼 먼저 위에다가 한 줄 만들어 제곱시켜서 한 줄 만드는 거죠. 0, 1, 4, 9, 16.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그래서 저거 음, 9분의 제곱한 거랑 밑에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는 거죠. 불러. 0, 2, 12, 18, 16. 그러면 9분의 얼마죠? 이렇게 하면 30이고 48인가? 맞니? 자, 그러면은 3으로 약분시키면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맞죠? Vx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시그마 X바는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방금 구한 거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 루트만 씌우면 돼. 그럼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뭐가 돼? 4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구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표본 9분의 저걸 안 했구나. 허전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제곱의 평균만 한 거였죠.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얘들아? 평균의 평균의 제곱 빼야 되죠, 그죠? 그걸 안 했네. 자,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앞에가 아까 다 계산한 게 3분의 16이었잖아. 3분의 16에서 4를 빼는 거야. 그럼 얼마지? 3분의 4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요게 분산, x바의 분산이고요.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루트 3분의 2가 돼가지고 유리화 시키면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찾은 요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가 아까 배운 공식처럼 진짜 나오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x바의 얘기고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어야지 비교할 수 있잖아, 얘네랑. 그래서 이번에는 모집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집단, 0, 2, 4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것은 x바에 대한 표를 쓴 거였고요. 모집단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모집단은 더 간단해. 0, 2, 4밖에 없으니까 0, 2, 4 이렇게 3개만 있어요. x값이. 그리고 다 0도 한 번, 2도 한 번, 4도 한 번 들어가 있으니까 확률을 쓰자면 성빈아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세 개가 다 동등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모집단에 대해서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그것은 x의 평균이 되겠지. 그지? 이거 얘 하나 얼마일까? x의 평균. 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모평균 m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vx x의 분산. 그럼 아까처럼 위에다가 x 제곱 한 줄 만들고 자, 또 제곱의 평균 할 거니까 3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16 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 4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민지야 얼마 나와? 3분의 3분의 8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유리화 시키면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지. 맞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밑에서 얘기했던 공식이 진짜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모평균이니까 m 값이었고요. 얘는 모분산이니까 요거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공식은 이거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았죠. 지금 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도 2고 모평균도 2죠. 같죠, 그죠? 확인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죠. n은 표본의 크기였고, 준영아, 요게 모 분산이지. 요게 모 분산이고, 지금 요쪽에 있는 표는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은 거였지? 아까 공 몇 개 뽑았어? 공이요. 카드. 아홉. 아니. 카드를 몇 장을 뽑아서 하나의 표본을 지금 요게 하나의 표본, 요게 하나의 표본, 요게 하나의 표본이잖아. 카드를 몇 장 뽑았어? 크기가 2인 표본이잖아. 크기가 2인 표본. 카드 2장을 묶어서 요게 하나의 표본, 또 요게 하나의 표본, 이렇게 표본을 만든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n값이 2인 상황이라고요. n값이 2인 상황이니까 모 분산을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얘를 2로 나누면 얘 나오잖아.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24번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24번. 자, 보세요. 문제에서는 EX바를 물어봤어. EX바를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빈아, EX바가 뭐하고 똑같다는 걸? M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또 문제에서 VX바도 물어봤어. 근데 성빈아, VX바는 뭐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고 있어요, 우리?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n값이 얼마인지 문제에 말해줬네요. n값이 얼마래?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다 그랬으니까 n자리에다가 지금 16을 넣어야 돼까지 말해준 거야, 문제에서. 그치? 맞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24번에 있는 표에서 뭐하고 뭐만 찾으면 돼? 그냥 이 표에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만 찾으면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뭐 하는지 알겠냐, 전화? 자, 그럼 x의 평균, x의 분산 여기서 금방 구할 수 있죠? 해봐. x의 평균 어떻게 구해? 1이지? 얘가 그러면 x 모 집단의 평균이니까 다른 문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또 위에다가 제곱 하나씩 만들고, 자, 제곱의 평균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 빼기 얼마 줘야 돼? 1. 그럼 얼마야 이거? 3분의 2지. 얘는 다른 문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 답을 쓰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이 문제에서 하영아, 이 x바는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그치? 자, vx바는 얼마인 거고 요거를 얼마로 나눈 것? 16으로 나눈 것. 그치? 맞죠? 얘를 16으로 나눠. 얘를 16으로 나누면 16분의 3분의 2잖아. 그치? 맞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얼마분의 얼마가 돼요? 48분의 2가 돼서 약분하면 24분의 1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는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까지는 내가 해줄게. 자, 26번 문제는 방금 전 문제와 비슷한데 방금 전 문제는 표를 그려준 거고 요 문제는 표를 직접 그려라라는 거예요. 준영아,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뭘까? 문제에서 딱 캐치해야 되는 것은 크기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이 4가 누구 값이야? 평균 전체 n 값이야. 표본의 크기가 n이야. 표본의 크기가 n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하고 이걸 구하고 싶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알고 있지? 이 x바는 뭐하고 똑같다? m하고 똑같다. 시그마 x바는 뭐하고 똑같다? V 그럼 그냥 이거 하자. 자, vx바는 뭐하고 똑같다? 지금 하죠. 그냥 시그마 제곱? 미치겠구만. 지금 1시간째 내가 얘기한 게 이건데. 그 M 요거 읽어봐. 표본 분의 평균 얘 읽어봐. 표본 분산의 아니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과 어떤 관계가 있었니? 모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잖아. 모 분산을 어떻게 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N 제곱을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시그마 x바는 뭘까 그럼? 얘가 분산이니까 얘는 어떻게만 해주면 돼? 그 루트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라고 쓸 거야? 루트 N분의 15. 너 이거 3개 대답 못하면 이제 한 대 맞아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에서도 우리는 얘들을 구할 거야. 얘랑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 n은 지금 문제에서 말해줬잖아. 4라고 말해줬으니까. 그지? 요것들만 알면 돼. 근데 요것들이 뭐냐면 m값은 모 평균이고, 그지? 시그마 제곱은 모 분산. 이거는 모 표준 편차니까 그냥 이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확률 분포 표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뭐뭐뭐라고 말해준 거야 지금.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4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표를 그리는 겁니다. x자리에 1, 2, 4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1, 여기 2, 여기 4 이렇게 해주고, 민재야, x가 1일 때의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은 요 식을 따라가는 거야, 그지? 예. 그러면 x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네, 7분의 1이 되는 거고, 표 그려라 얘들아. x가 2일 때의 확률은 7분의 2가 되는 거고, 4일 때의 확률은 7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합계는 역시 얼마고? 1이지, 그치? 이렇게 표를 그리는 순간 방금 전에 24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표에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고 그것을 요 공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 된다, 그치? 자, 이거 답 찾아보세요. 계산해봐. 못하면 맴매. 연희야, 이 x바가 얼마야? 3이죠. 3. 그죠? m하고 똑같죠? m도 3 나오니까. 그 다음에 vx바는 얼마였어요? 14분의 5. 여기서 아까 그 요거에서의 분산이 얼마 나왔어? 7분의 10.
그쵸? 7분의 10. 여기서 분산이 7분의 10 나오니까 그 7분의 10을 얼마로 나눠서? 4로 나눈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14분의 5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7분의 10을 4로 나눠서 나온 게 14분의 5인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시그마 x반은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14분의 루트 5잖아. 그지? 그럼 답을 쓸 때는 뭐 해줘야 돼요? 유리화 시켜서 14분의 70 이렇게 되는 거지. 70. 그치? 자, 그래서 네. 어딜 모르겠죠? 어? 여기서 분산 얼마 나왔어? 아니 이 표에서 분산을 못 간다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저번에 7분의 13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잖아. 평균의 제곱이 저거잖아요. 평균의 제곱이 9분의 얼마더라? 40이었나? 아니 평균이 3인걸? 평균이 왜 3이에요? 평균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7분의 21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은데. 평균 3이에요. 네.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 제곱의 평균이 7분의 73이고 빼기 평균의 제곱이 9니까 이게 빼면은 7분의 10 나옵니다. 됐니 하나?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34까지만 할 건데 이 134쪽은 오늘 배운 표본에 대한 내용이랑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게 뭐지? 지난 시간에 계속 내내 했던 게? 무슨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계속했죠. 그죠? 정규 분포. 그 정규 분포와 표본 평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저 정규 분포부터 살짝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정규 분포는 앞에 무슨 문자로 시작하죠? 정규 분포 n으로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 쓸 때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확률을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에서 p, x가 a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예요? 아니 이렇게 하자. px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었죠?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물어보면 정규 분포를 다 무엇으로 바꾸어서 정규 분포는 여러 가지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정규 분포를 뭐라 불러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그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뭐가 만들어져 있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얼마인지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얼마인지 다 구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항상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A 값과 B 값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범위로 바꾸는 거죠. 기억해봐 얘들아.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습니다 라는 의미로 X를 뭘로 바꾸죠? Z로 바꿨습니다. Z로. 그쵸? Z로 바꿔주고 자, 양옆에 있는 A와 B라는 값을 표준화 시키는 건데 표준화 시킬 때 필요한 식이 이제 표준화 공식이었는데 표준화 공식은 딱 하나였어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치? 요게 표준화 공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을 요 자리에 집어넣고요. 요거는 시그마하고 M 여기서 갖다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라는 값을 표준화 시키고 싶으면 A에서 M 빼주고 시그마로 나눈 것 요 자리는 요렇게 바꿔주고 또 B라는 값도 표준화 시키고 싶으면 B에서 M 빼주고 시그마로 나눈 것 요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얘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범위가 됐고 이거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이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정규분포의 단계였어. 그러면 요 정규분포 푸는 단계에다가 오늘 배운 걸 이제 섞어볼게요. 오늘 배운 거를. 자, 예를 들면 모평균이 60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적어놔.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분포 n. 근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8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60, 8제곱 요게 지금 모집단이 따르는 정규분포니까 x가 따르는 정규분포다 해가지고 물결 x라고 쓸게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면 이 크기가 4라는 것은 누구 값이에요? 4? 표본의 크기니까 n 값이죠, 그죠? n 값이 4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x바들은 역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도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무조건 어떻지? 방금 전까지 한 게 그거잖아? x바의 평균은 그냥 뭐예요? m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x바의 정규분포를 쓸 때도 이 앞에 칸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모평균과 똑같이 6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x바의 분산은 준영아 어떻다 그랬지 앞에서? 너 이거 대답 못하면 맞는다 그랬잖아. 뭐지? 죄송합니다. 진짜 얘들아? 죄송합니다. 준영아 다야? 아, 얘들아? 아니 진짜 시그는 아니 저 기억났어요. 진짜로요. 말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쓸 때 이제 여기가 x바의 분산 자리잖아. 이거는 위에랑 똑같이 쓰지 말고 얘는 n으로 한번 나눠서 써야 된다고요. x바의 정규분포니까. 근데 n 값이 지금 얼마냐면 4라고 말해줬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64를 4로 나눈 거 16, 그치? 근데 16은 또 얼마 제곱이야? 4제곱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빈칸이 그겁니다.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두지만 분산은 4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60, 4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요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봐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33번이나 34번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이런 문제도 딱 문제를 읽으면서 옆에다 딱 적으면서 가는 거야. 모집단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180, 8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거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여기 n값이죠. n값. 그렇다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성빈아 앞에 칸은 어떻게? 그대로 쓰는 거고, 그치? 자, 뒤에 칸을 쓸 때 여기 64잖아. 64를 어떻게 해서 써야 된다? 4로 나눠서 써야 된다, 그치? 그럼 64를 4로 나누면 또 16이네? 뭐라고 써야 돼요? 4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x바가. 그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이겁니다 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민재야, 이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아까 잠깐 설명했던 무슨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 있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면 가운데 있는 문자는 뭘로 바꿔야 돼?
표준화했다라는 뜻으로. 아, Z죠. Z로 바꾸죠. 그 다음에 양 옆에 있던 요 180이라는 숫자하고 여기 182라는 숫자를 표준화 시켜서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맞지? 그죠? 자, 표준화 공식이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였습니다. 그럼 얘 하나, 여기에 들어갈 식을 이제 불러봐. 어? 표준화 공식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44가 나오냐? 분모가 뭔데? 4지. 여기 분자는 뭐 빼기 뭔데? 아니 m. 뭘 계산하는 거야? 표준화 시키고 싶은 것도 180이고 m도 180인데. 이게 m이라니까. 이게 m.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게 180이고 그러면 180 빼기 180이에요. 뭐가 29야? 얼마야 그러면? 이쪽이 얼마야? 0이고 이쪽은 뭐야 그럼 이쪽은? 그러니까 4분의 182 빼기 180 이게 표준화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돼서 앞에 값은 0 나왔고 뒤에 값은 2분의 1 나왔어요. 2분의 1 0.5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냐는 이 표에서 보인다고. 그치? 맞죠? 얼마야? 딱 보이네. 0.1915 이게 답이라고. 그죠? 그런 거예요. 아 이것만 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야니 때문에. 그 밑에 하나 더 할게요. 176부터 186까지라고 돼 있죠? 34번. 자 이것도 x바에 대한 문제니까 이미 우리는 x바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표준화만 한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준영이가 해보자. 일단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뜻으로 가운데 있던 x바를 어떻게 해요? Z로 바꿔주고. 그럼 176을 표준화 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돼? 4분의 176 빼기 180. 이쪽은 4분의 186 빼기 180. 그러면 이쪽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가운데 Z 여기는 얼마? 2분의 3. 1.5가 되겠지. 그치? 선생님, 예. 저 모음 방법이랑 X랑 무슨 관계죠? 일단 답 찾고 얘기할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물어봤지. 그러면 준영아, 자 이제 답만 맞추면 돼. 이 표 있잖아, 그지? 이 표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려보면은 지금 표준화 시킨 거니까 여기가 0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0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5면은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겠죠, 그지? 0보다 왼쪽에. 1.5면은 0보다 오른쪽에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만큼이네요.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네가 그리라 그래서 그렸잖아, 그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있잖아. 왼쪽 넓이가 뭘까? 3413. 그거랑 오른쪽은 뭘까? 0.433.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지. 그치? 그래서 답이 뭘까? 7, 7, 4, 5가 답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34까지 여러분 토요일까지 싹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